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5월 5일 새벽 3시를 기점으로 금리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사실상 이번에 5월 5일 날 FOMC보다 더 중요한 거는 6월 중순에 있는 FOMC 회의가 하반기 나머지 6개월에 어떤 그 금리 방향성을 가르기 때문에 이게 더 이제 중요한 관점으로 아마 우리한테 다가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일단 이번에 금리가 발표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현재 불안한 살얼음판 장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 또한 중요한 게 만약에 금리 발표와 동시에 시장의 전반적인 강세 흐름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6월 중순에 한 번 더 FOMC 회의가 근접하게 있기 때문에 분명히 중간에 저점에 37,500달러 정도 되는 데서 비트코인을 매집하시던 아니면 알트코인을 매집하시던 분들도 익절을 어느 정도 하시고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거는 다가올 일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차트적인 관점에서 그냥 예측치 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어쨌건 중요한 관점은 6월달 FOMC 회의가 하반기에 어떤 그 장세를 확실하게 아마 가릴 거고, 자, 그리고 이큐녹스라고 하는 어떤 그 피트니스 럭셔리 뭐 클럽이라고 하더라고요. 전 뭐 이렇게 좋은 피트니스 클럽은 못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게 미국에서 뭐 엄청나게 체인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뭐 대부분이 뉴욕에 몰려 있고, 근데 여기서 가상자산을 페이먼트에서 결제를 시킬 수 있게 받아들였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도지코인, 시바이누,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만 받겠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전 미국에 걸쳐서 전부 다 이걸 뭐 지금 실시하는 건 아니고 일단은 뉴욕 주 위주로만 일단은 실시를 할 거다. 그리고 참고적인 관점에서 향후에 만약에 결제가 지금보다 많이 가상자산이 보편화가 된다면 아무래도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도지코인, 시바이누 이 친구들이 좀 많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속도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리고 비트코인은 아마도 기축통화로서 왕자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아마도 또 다른 패러다임의 전환이 향후에 2025년 이후에 아마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더리움은 페이먼트 위주보다는 아무래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거는 플랫폼 코인의 왕이죠. 킹 오브 킹이죠. 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 그리고 어저께도 이걸 제가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아마 견해가 많이 갈릴 거예요. 지금 현재 이제 상황. 그래서 금리 인상이 지속적으로 있으면 하반기 장세는 끝났고 내년에도 별 볼 일 없는 장세가 있을 거다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이 아마 반 50% 정도 갈릴 거고, 그냥 나는 그냥 현물을 들고 있으니까 상승하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금리 인상이 있으면 그 여파를 타서 오히려 시장의 불안 장세가 그게 이제 완화되면서 긍정적인 장세가 올 거야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아마 분명히 있을 거고, 이 추세가 올해 연말뿐만 아니라 이 차트를 그린 사람 견해로 봤을 때는 2023년 말이 정확히 리세션이 올 때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경제 관련해서 유튜브를 몇몇 개를 이제 보는데 유동원 본부장님이라고 하는 분 있어요. 근데 그분도 올해 하반기 장세가 5월달, 6월달까지는 좀 이런저런 좀 어떤 큰 파동이 없는 장세가 있을 수 있겠지만 6월달 어느 시점을 지나가면 하반기로 갈수록 상승장이 올 거라고 이제 그분도 견해를 피시더라고요. 물론 뭐 그분 견해나 제 견해가 100% 맞지는 않겠지만, 다만 이제 중요한 건 요런 과거 패턴 차트를 대입을 해서 지금 현재를 이제 조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유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차트를 그리신 분이 어저께 차트에 이어서 오늘 오전에도 이제 차트를 올렸는데 색깔만 바뀌었지 뭐 견해는 똑같아요. 예. 뭐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어쨌건 요거대로 만약에 기간을 정했을 때는 진짜 시장에 크나큰 어떤 그 리세션이 오는 거는 2023년 말이다. 이런 견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동원 본부장님 영상을, 그분 영상을 한 몇몇 개 한번 봐보세요. 예, 그것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우크라이나 분쟁 종식이 가까워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제 저는 지난달부터 사실 하고 있었는데 이 뉴스가 사실 나왔어요. 뭐 외신부터 해가지고 뭐 한국 미디어에도 나오는데 속보라고 해가지고 헝가리 총리가 자 교황의 러시아 자 5월 9일 전쟁 끝낼 계획 이 얘기가 나와. 그래서 제가 기사를 읽어봤는데 이 교황청에서 교황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 항상 전 세계적으로 이슈 분쟁이나 뭔가 사건이 있었을 때 발단의 시작이고 종료의 시작이었어요. 항상 역대 이래로 보면. 근데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셨어요. 예, 교황님께서. 그래서 교황은 이탈리아 일간 코리에달라 세라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그를 만났을 때 그는 러시아가 5월 9일 모든 것을 끝낼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며 이것이 사실이기를 바란다고 했다. 지금 그래서 이 뉴스 말고 다른 뭐 러시아 분쟁에 관한 몇몇 개 뉴스를 보시면 아직까지 끝날려면 멀었다 막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근데 제가 루브라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루브라. 그래서 이게 어떤 거있냐 루브라의 어떤 그 방향성을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유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 이제 좀 이따 이제 언급 드릴 거고. 지금 교황청에서는 자 프란체스카 이제 교황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는데 나토가 러시아 문 앞에서 지졌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지져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발단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침공이 그 공격이 시작됐었다, 발단됐다라고 러시아를 옹호하는 발언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또 한번 해봤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교황청에서 갑자기 나서서 나토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러시아를 지금 옹호하는 편을 살짝 들고 있다. 그러면서 5월 9일 날 전승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 분쟁의 종식이 올 거다라고 표현을 했다. 자,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단 러시아 교황청에서 그러니까 이번에 이 교황청에서 직접적으로 나섰다는 자체가 사실은 의미심장한 거고 프란체스카 그것도 교황께서 그리고 루블이 52주 달러 대비해서 신고가를 지금 갱신했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쟁이 터지고 나서 급락을 했다가 지금은 오히려 그 전보다 더 올라가 있는 현재의 상황이고 이거를 1년 토탈로 봤을 때 또 의미심장한 또 어떤 그 자료가 있거든요. 그건 이제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릴 거고. 자, 오랜만에 이제 벤자민 플런트가 이제 나섰는데, 자, 지금 보면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큰 하방세기형 패턴이 한 번 나왔었고, 이게 이제 두 번째 하방세기형 패턴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더블 하방세기형 패턴이 나왔는데, 자, 여기 하방세기형 패턴이 뭔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 기점으로 해서 상승할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상승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자 그런 관점으로 언급을 한번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폴카닷의 뭐 핵심 개발자인 거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디테일하게 조사는 안 해봐서 근데 폴카닷도 여기 크로스 체인 크로스 사슬 체인에 관해서 앞으로 24시간 안에 이게 활성화될 거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대규모의 업데이트가 있을 건가 봐요. 또 하필 또 FOMC 딱 후네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폴카닷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뭐 괜찮은 코인인 것도 사실이고 개발진들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폴카닷도 한번 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제가 러시아 루블이 52주 신고가를 갱신했다. 그리고 또한 작년 5월 3일 날부터 2022년 5월 3일까지 토탈로 봤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일하게 달러 대비해서 상승한 두 개의 통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브라질의 레알과 러시아의 루블이에요. 이 두 개 빼고는 거의 10% 가깝게 이 두 개 통화는 상승을 했고 나머지 통화들은 다 어느 정도 많이 하락을 했고 가장 많이 하락을 한 거는 터키 리라와가 마이너스 44%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 마스크 해제
뭐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여름 휴가를 가시려는 분들은 터키를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 터키가 먹거리도 많고 이것저것 뭐 볼거리가 있는 거는 모르겠는데 어쨌건 먹거리 문화가 그나마 그래도 어느 정도 발달해서 먹을 뭐 토카막인가? 예. 그것도 한번 드시러 한번 가보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러시아의 루블이 거의 10% 가까이 상승을 했다. 자, 이것도 이제 의미심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로 이 단적인 이 하나의 요소로 이 분쟁의 종식이 된다라고 딱히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어쨌건 프란체스카 교황이 직접적으로 중심이 되는 교황청에서 언급을 했다는데 사실은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이제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인원을 가상자산에 관해서 조직체를 2배로 늘렸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사이버 관련 위협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부서를 강화한다고 발표를 했다. 어쨌든 규제한다. 뭐 인원을 대폭 늘렸다. 이거는 안 좋은 건 아닌 거예요. 사실 좋은 거다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그냥 해석을 하시면 전 되지 않을까. 조금 더 규제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인원을 더 많이 늘린 게 아닐까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봤고 그리고 이제 5월달 들어서 이제 윤석열 이분이 이제 대통령의 자리에 이제 들어가시잖아요. 근데 미래 한국 재무관은 2025년까지 비트코인 및 암호화 자본이득세를 연기하고 싶어 한다. 이게 아직 통과가 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외신에 이 얘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세금을 오히려 빨리 매겨야 된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외신에 이게 왜 확실시 된 것도 아닌데 왜 나왔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 자 그리고 금리 인상이 막상 실시가 되면 오히려 불안한 시장 장세가 좀 긍정적으로 돌아갔었다.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2016년이 아니라 이건 2015년도인데 이때도 이제 금리 인상 기조가 있으면서 비트코인이 상승이 있었어. 2016년도, 2017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이때도 그랬고 어느 시점부터 금리가 내려갔죠. 금리가 내려가서 그냥 제로에서 0.25% 미국 금리가 그랬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0.25% 금리 인상이 일단 단행이 됐고 또 금리를 올린다고 하는데 또 향후에도 금리를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그런 기조가 발생이 되면 또 지난번 예전에 이제 2015년 상승했던 것 같이 금리가 인상되면서 상승했던 것 같이 앞으로의 향후에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누가 이 또 차트를 올렸더라고요. 이것도 뭐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언급을 한 거기 때문에 그냥 그런 관점을 이제 보시면 되고 어쨌건 많은 뉴스와 아마 살얼음판을 걷는 어떤 그런 장세에서 되게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되게 힘드실 거예요. 지금 현재 이제 장세를 처음 겪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게 나는 가상자산 투자하면 무조건 누구같이 뭐 100배 1000배 벌어서 금방 막 이렇게 근데 그거는 경우의 수가 되게 많고 오히려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그냥 정체성을 잃고 돈을 잃고 나가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주식시장도 똑같잖아요. 주식 투자해서 엄청나게 큰 돈 벌었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가요? 가상자산 시장은 더 힘들어요. 그래서 확실한 코인, 펀더멘탈 있는 코인을 멘탈 관리를 잘 하시면서 유지를 어느 정도만 하셔도 중간 이상은 간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흔들려서 사람이 좌절하고 패닉하고 손절하고 나가서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것만 그 고비만 잘 넘기시면 분명히 좋은 날은 반드시 옵니다. 항상 계속 이 사이클은 계속 반복돼 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따가 이제 새로운 영상으로 또다시 이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항상 이제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항상 이제 감사를 드려요. 항상 이렇게 장세가 안 좋을 때도 항상 긍정적으로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항상 이제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